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가장 먼저 만나는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한 주 미국 증시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이 종가를 살펴보면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가 0.88% 내린 4,967.23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약 두 달 만에 5천선이 깨졌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대 하락해서 15,282.0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지수만 0.56% 소폭 상승해 37,986.4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게 신용카드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6% 넘게 급등한 덕분이었습니다. 주요 이벤트로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재충돌이 있었지만 추가 확전 우려가 완화되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습니다. 이 한 주간 지수 움직임도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0.01% 올라서 보합세에 그쳤고요. S&P 500 지수가 3%대, 나스닥 지수가 5%대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지난주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금요일 하루에만 무려 10%나 넘게 급락했는데요. 이 서버 회사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예년과 다르게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인공지능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네. 또 대만 TSMC도 올해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 1년 전보다 10%포인트나 낮춰 잡으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면서 엔비디아 시가총액도 2조 달러 밑으로 빠졌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2,600조 원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300조 원 가까이가 증발한 겁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같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주가가 한 4, 5%대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반도체주들도 힘을 못 썼고 올해 초에 이제 미국 증시를 이끌어온 대형 기술주들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포함된 그 미국 대형 기술주 그 빅7 주가들도 모두 하락했는데요. 예. 이 이유를 살펴보면 중동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정학적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어서 이 시장 전반에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좀 짙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 금리 인하 스케줄이 더 늦춰질 수 있다라고 관측되는 상황인데 이 기술주들은 특히 고금리 상황에 취약한 종목들로 꼽힙니다. 네. 그리고 개별 종목별 이슈를 살펴보면 지금 중국이 현지 앱스토어에서 메타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지 못하게 막아버리면서 메타 주가가 4%나 떨어졌고요. 또 테슬라의 경우엔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리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2% 가까이 내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좀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살펴보죠.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이 코스피 시장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지수 종가는 전날보다 1.63% 내린 2,591.8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장중에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반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지수가 장중 한때 3% 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예. 그래도 이란의 핵시설 피해가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가 낙폭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이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 원 넘게 투매했고요. 업종별로는 방산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이렇게 약한 모습 보였는데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이 이랬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 이제 우려 때문에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두드러지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충격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장중 3.5%가량 하락했다가 그 낙폭을 일부 되돌려서 2.66%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또 대만 자취한 지수는 TSMC 주가가 이제 부진한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지수가 3.81% 급락해서 마감했고요. 또 홍콩 항생 지수도 1% 가까이 하락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4%까지 뛰었다가 일부 진정됐고 이 통화 중에서는 엔화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 속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번 주 코스피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증시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알파벳과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이제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국내까지도 훈풍이 닿을 수 있겠고요. 또 주요 경제 지표로는 내일 국내 3분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목요일엔 1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이 미국에선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나오는 3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중요합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로 2,570에서 2,690선을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알아보죠. 3분 증시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